2019년 3월 13일 뉴저지 스테이튼 아일랜드 자택 근처에서 감비노 패밀리의 보스 프랭크 칼리가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뉴욕의 마피아 보스가 살해된 건 85년 같은 패밀리의 보스였던 폴 카스텔라노 이후로 처음입니다. 범인은 24살의 안소니 코멜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 다니던, 조금은 공격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이웃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워줄 만큼의 인정머리는 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 코멜로는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가 칼리의 집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를 들이박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려도 누구 하나 집에서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코멜로가 직접 집으로 가서 벨을 누릅니다. 집에서 나온 칼리가 사고 현장으로 나와 코멜로와 대화를 합니다. 잠시 대화 후 둘은 악수를 하고 헤어집니다. 거기서 칼리가 뒤돌아서는 순간 범인의 권총이 칼리의 등을 향해서 총 12발이 발사, 그 가운데 6발이 명중합니다. 도주한 코멜로는 금방 붙잡히고 맙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고의적인 암살을 의심했으나 끝내 범인과 마피아 사이에 어떤 연결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사에서 밝혀진 건 칼리와 코멜로가 서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만큼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코멜로가 한때 칼리의 조카와 애틋한 관계였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칼리가 둘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탈리아 마피아 집안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칼리의 집안 사람들 대다수가 칼리가 하는 일에 관여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패밀리의 우두머리인 칼리는 가문의 어르신 같은 존재겠죠. 그런데 사실 칼리가 코멜로를 퇴짜 넣은 것도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QAnon이란 음모론 비슷한 인터넷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해요. QAnon의 모토는 간단히 코로나는 허구고 트럼프는 나라를 망치는 사회의 악들과 악정고투 중이다라는 겁니다.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저도 뉴스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코멜로는 재판정에서도 그런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펼쳐 보입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시민의 질서로서 사회의 악당인 칼리를 체포하려고 수갑을 내밀었는데 그가 매몰차게 거부하고 돌아서자 쏴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구치소 대신 정신치료시설로 향하게 됩니다. 재판정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설득당한 건 첫째로 실패 시 보조할 동료나 차량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마피아 보스를 노리는데 혈혈단신으로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죠. 그리고 코멜로는 집이나 도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보안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만약 마피아와 연관된 킬러였다면 자택에서, 그것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고르진 않았겠죠. 그건 그 세계의 암묵적인 룰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멜로의 의도가 의심되는 건 그가 이탈리아계라는 점,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변호사. 결과적으로 그는 교도소행을 면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일 들어갔다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가령 코멜로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바로 이 남자일 수밖에 없죠.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 감옥에서 출소한 감비노의 전 보스 존 고티의 동생 진 고티. 이미 30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70 먹은 노인네가 되었지만 그는 칼리의 시칠리아 파벌이 득세하기 전 고티 파벌이 조직을 주름잡던 아름다운 시절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후에 현장으로 달려온 감비노 조직원 2명 중 하나인 빈센트 피오레의 전화에서 도청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칼리의 집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기사에선 그 당시 칼리의 정부가 집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운하지 않죠? 이거는 나중에 뭐가 밝혀진다 해도 저는 놀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폭력의 역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